역사적으로 말하면 적벽대전이 주유전에서도 그렇고 모든 역사서에서 보면 되게 짧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삼국연의에서는 정말 재밌게 한 이야기 형식으로 엄청 크게 불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벽대전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래서 기준을 삼국연의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디냐면은 중국의 이제 첫 번째 강, 첫 번째로 긴 강이에요. 장강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선 첫 번째로 길고요. 세계에서는 전 세계에선 세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소로 말하자면 지금의 하북성, 적벽시예요. 적벽시. 네, 지금 누구랑 누가 손을 잡아서 조조를 치게 되냐면 동호에 있는 손권과 그리고 유비가 손을 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책임져서 맡았냐면은 송권 쪽에서는 주유가 맡았고요. 그다음 유비 쪽에서는 제갈량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참여한 아주 큰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초선, 차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장계, 취계, 그리고 고육지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차동풍. 동풍을 빌리다 이런 말인데요. 그리고 화용도에서의 조조 요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닌 척하기 자 요렇게 해서 키워드로 제가 정의를 받고요. 그럼 요 키워드 중에 하나씩 제가 뽑아서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갈게요. 아닌 척하기 요건데요. 주유가 제갈량을 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제갈량이 유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중에 제갈량한테 시키는 거죠. 밤중에 조조의 양식 창고를 급습을 하라고 시켜요. 근데 제갈량은 주인은 당연히 알죠. 조조는 식량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껴가지고 군사들이 항상 많아요. 근데 제갈량한테 치세요 라고 하니까 제갈량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뒤에서는 또 주유가 슬그머니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노숙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주유는 이제 수전에 강하고 나는 이제 노전에 강하다. 무슨 말이에요? 주유는 이제 물에서만 싸울 줄만 알았지 땅에서는 싸울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못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네가 하지 마 차라리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또 이제 제갈량이 계략으로 인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주유는 계속 제갈량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일 계략을 갖고 있었죠. 자, 요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심리전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조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연맹을 둘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장관이 나는 주유랑 친분이 있어서 그럼 내가 주유한테 얘기를 해보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이 주유한테로 가죠. 그러면 주유는 너 조조 때문에 왔어? 라고 하니까 장관이 아니 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놀러 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관이랑 술을 밤중까지 마셔요. 그리고 당연히 주유도 사실 제갈량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청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캐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짜 정보를 흘려주기로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 중국어로 짱지조지, 장계, 취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중에 술을 다 마셨죠? 술 다 마셔 취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로 이제 그 문서를 쓴 것 같은 거를 책상에다가 놓습니다. 나서 그러면 장관이 딱 이걸 보더니 이 사람이 주유랑 내통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조조한테 줘요. 그러니까 조조는 이 사람 자 불러와 이 사람 두 사람 불러와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죽이겠죠. 자 근데 죽이고 보니까 자기가 내가 당했구나. 내가 거짓말인데 잘못 믿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지금 장관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같이 자고 있을 때 자기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발견을 하죠. 놀라죠. 그리고 어쨌을까요? 조조한테 주겠죠. 来人了，一个叫蔡瑁张允来见我。 자, 이 사람 차이마오 장윤. 이 사람 누구냐면 형주에서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주 본지방 사람이라서 정말 그 물에서는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유가 이거를 알고 얘네들을 제하려고 장관을 이용한 거예요. 哎，主君，斩了！诺，丞相，这是奸计呀，丞相！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근데 조조가 죽이고 나자마자 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못 죽였는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조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죠.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죽였다 그랬죠. 아야. 坏了，我中计了. 이게 준 게 뭐냐면은 내가 당했다 이거예요. 我中计了。 将蔡瑁张允的首级 그리고 이왕에 죽었으니 자 어떤 방법을 또 계속 썼냐면은 채모와 蔡瑁张允 머리를 的首级水刑，并宣布其通敌大罪。 채모와 장윤의 머리를 베어서 전 관중들 앞에 그거를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죽였으니 어떻게 돼요?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은 줄을 알게끔 이렇게 꾸며 놓은 거죠. 이왕에 꾸민 김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조는 좀 이제 민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서 민심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이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일단 이렇게 해서 죽게 됐습니다. 有道是曹阿满知错改错不认错。 옛날에도 순욱도 얘기를 했었어요. 조조는 원래 잘못을 알고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는 않는다. 라고. 여기서 또 주유가 이 방법을 써가지고 조조한테 당하게끔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갈량이 알고 있을까 모를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주유는 되게. 그래서 노숙을 시켜서 제갈량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서 물어보게 했어요. 근데 탁 제갈량을 만나자마자 제갈량이 노숙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왜 왔는지 알고 주유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안다. 네가 온 이유는 그 주유가 혹시 시켰냐? 내가 그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모른다라고 했으면 그지? 너도 모를 때 있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또 다 알아버리니까 당연히 주유는 싫어지겠죠. 그래서 또 싫어진 죄 하나 추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적벽대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 계략이 가장 중요한 요거를 떼어놓을 수 없는 요 사건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적벽대전의 사건이거든요.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초선차선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싸우려면은 사람들이 싸우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 이제 양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싸우려면 또 뭐 방패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화살이 또 그만큼 필요해요. 근데 화살이 다 하나하나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야 하고 엄청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군사들이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유는 당연히 이제 제갈량이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못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해요. 당연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군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뭐 깎고 이걸 다 해야 되고 엄청 어려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갈량은 네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열흘도 필요 없고 3일만 주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제갈량이 허사비를 세운 거. 그래서 단지 3일만 주시면 제가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3일이면은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굴령장까지 써요. 굴령장 아시죠?
그러니까 곤령장 이번 적벽대전에서 2번을 쓰는 건데 첫 번째 곤령장 쓴 게 여기예요. 즉 이제 제갈량이 만약에 이 임무를 제대로 완수를 못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했을 때 무조건 사형, 지금 말로 말하면 사형,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곤령장을 쓰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3일, 하루째, 이틀째 소식이 없어요. 3일째 오늘은 소식이 오겠지. 이때에 제갈량이 노숙을 데리고 조조의 그 배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 전에 노숙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배를 20개를 준비를 해주되 거기에 허수아비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볏짚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조조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데 노숙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지금 우리 전쟁하러 가고 있냐? 근데 만약에 이때 조조가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갈량이 뭐라 그래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孔明啊，你这是 노숙은 모르는 거죠. 왜 要带 그런 我到 건지. 哪里去啊？去取剑呢？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화살들이. 자, 여기 중국어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비와 같고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자, 벌집 마냥 그렇게 너무 빼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慢上的剑支已经密如蜂巢，扎不下。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해서 뭐 거두게 되니까 노숙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 안개 낄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은 3일 뒤에 안개가 낄 거를 미리 알아서 그래서 주유한테 말할 때는 큰 소리로 내가 3일이면은 1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주유를 보세요. 안 그래도 제갈량이 싫어 죽겠는데 원래는 하지 못할 일을 시킨 거잖아요. 제갈량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켰어요, 이 일을. 근데 제갈량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더더욱 제갈량을 죽일 이유가 하나 또 추가됐어요. 네 번째 볼게요. 자, 고육지계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이제 불쌍간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략인데 고육계라고 해서 불쌍한 척을 하는 계략을 이용해서 조조를 속임에 넘어가게 하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그 조조 쪽에서 가짜로 투항을 하는 사람이 2명이 와요. 누구냐면은 아까 채모를 죽였다고 했었잖아요. 채모를 그 조조가 채모를 죽였는데 채모의 친척이 이제 온 거죠. 아, 자기의 그 형님이 지금 조조한테 죽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조조를 따를 마음이 없어서 지금 주유한테로 왔다. 제발 거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유는 안 믿어요. 근데 오히려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소식을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가짜 소식을 조조한테 전해주려고 그냥 모른 척하고 거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했냐면은 황계랑 트러블이 일어나요. 황계가 누구냐면 되게 좀 연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충성된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황계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둘이 주유랑. 그러면서 막 엄청 세게. 그래서 네가 뭐 어려가지고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막 주유는 일단은 내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막 이러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황계는 더 이상 여기에 있기 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당장 처형시키세요라고 해요. 주유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말리는 바람에 이제 황계는 죽진 않고 그나마 그냥 맞는 정도로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정도로만 하니까 이제는 황계가 조조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또 이제는 또 반대로. 그래서 조조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다시는 주유랑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요즘 말로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안 할 거예요. 저는 당신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조도 좀 의심이 원래 많아요. 안 믿었었죠. 안 믿었었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한 거를 듣고, 안 믿다가 또 두 번째 사람 또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이 또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지금 우리가 황계가 우리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황계가 고육 계략을 써서 조조한테 가짜로 투항을 하는 사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 사건을 또 제갈량이 알까요, 모를까요? 주유가 이 계략을 썼다는 것을. 그래서 노숙이 또 제갈량을 찾아옵니다. 이번에 주유랑 황계가, 진짜 걱정돼서 하거든요. 주유랑 황계가, 진짜 황계 장군은 정말 여태까지 옛날에는 손견 장군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장군인데, 이번에 또 주유랑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갈량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이러는 거죠. 연기라고요? 이랬더니 진짜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어요. 중국어로. 뭐냐면은 주유가 황계를 때리는 것은 진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쪼유다 황盖. 진짜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이거 유엔다. 한 사람은 때리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이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쪼유다 황盖, 주유가 황계를 치는 것은 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로 보여주기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부러 맞으려고 했던 거고 한 사람이 일부러 때리려고 했던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갈량이 알아버렸어요. 한번 볼게요. 子敬难道看不出来？周瑜打黄盖， 요거예요. 이거怨다, 이거怨哀. 한 사람은 때리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맞기를 원하고 연기일 뿐이다. 이게 바로 可谓一个愿打，一个愿挨，这是大都督。 고육계. 보이죠? 고육계. 요게 바로 고육계다. 그래서 조조도 처음에 진짜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고육계다. 的苦肉计， 그러니까 노숙이, 我家 난 在 진짜 你们 니네 둘 사이에서 可以说是口已说破，心已操碎。 그래서 주유는 제갈량이 모르기를 바라고, 근데 또 이제 제갈량은 알아버리고, 이러니까 노숙이 마지막 그래서 너네 둘 사이에서 내가 진짜 당신 둘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요. 이러죠. 진짜 주유는 계속 제갈량을 죽이려고 하고, 제갈량은 또 그냥 계속 쏙쏙쏙쏙 알아서 잘 피해 다니고, 참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는 고육의 계책을 쓰지 않고는 조조를 속일 수 없었죠. 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처음엔 안 믿었다가 나중에 믿은 거죠.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키워드예요. 다섯 번째 키워드. 이게 뭐냐면은, 자, 그때 둘이서 상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조조를 어떻게 제어하면 좋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둘이 상의를 하다 보니까 불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지, 불로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역사서에 보니까 이제 불로 하자고 계략을 쓴 사람이 바로 황계예요. 아까 맞았던 그분 황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화공을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그 불을 가지고 나중에 지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로 투항하는 척하면서 지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 황계의 뜻이거든요. 제가 역사서에 딱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황계가 신하인 황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생각에 따라서 불공으로 하기로 했다. 이거에서 키워드의 이름이 뭐냐면은 차동풍이에요. 아까 차 한번 나왔죠. 뭘 차했나요? 차가 빌리다는 뜻이죠. 뭘 빌렸었나요? 아까는 배를 가지고 가서 화살을 빌렸죠. 자, 이번에는 뭘 빌릴 거냐면은 동풍을 빌릴 거예요. 그래서 차동풍.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주유가 아내랑 둘이 바람 좋고 공기 좋고 이런데 막 놀다가 갑자기 다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아 너무 좋다 이러다가 갑자기 주유가 팍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왜 갑자기 피를 토해요? 진짜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 사람도.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주유는 얘기를 안 하죠. 군세적인 일인데 얘기를 해봤자 뭐 있습니다. 아니다 이러고. 그리고 노숙도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 노숙도 왜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을까? 근데 제갈량이면 반드시 이유를 알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제갈량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물어보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랑 둘이서 바람 쐬러 갔는데 바람이 한번 확 불더니 쓰러졌다. 피를 토하면 쓰러졌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뭔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갈량이. 자, 바로 뭐죠? 뭘까 이게 이유가? 동남풍이 그때 바람의 풍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바람이 풍향이 어떻게 됐었죠? 이랬더니 아마도 지금 가을이니까 서북풍이 불었을 겁니다. 이런 거예요. 노숙이 서북풍이라 그래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네요. 제갈량 이렇게 하니 어떻게 아십니까? 这个季节当然是西北风了。西北。子敬，公瑾这个在下已知病因，在下或许哦，你会医病？以奇门遁甲、古今疑难间伤病，我无所不。 난 모르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가서 처방전까지 써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방전이면 뭐예요? 그거를 이제 풀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풍이 일단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유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단은 병문안을 온 것처럼 옵니다. 그리고 주유한테 몇 글자를 딱 써줘요. 주유가 딱 봅니다.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탁 이러면서 몇 글자를 썼거든요. 这便是药方。 한마디 하죠. 孔明，你神人呐！ 보이시죠? 你真是神人呐. 神人呐！ 다시 한번. 你真是神人呐！ 네. 你真是神人呐.神人이 뭐예요? 너는 정말 신이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신이구나 뭐 이 말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말이죠. 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요렇게 써줬습니다. 그 사람한테. 万事俱备只欠东风. 요렇게 써줬어요. 그랬더니 주유가 탁 생각을 너 진짜 신이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나관중이 삼국이기 때문에 적백전 유명해요. 적백전 유명하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 보세요. 만사구비 오직 첸 모자라다. 천 동풍. 자, 만사가 구비 됐어요. 지금 화공을 할 준비도 다 됐어요. 오로지 이제 바람이 어디로 불면 돼요? 조저 쪽으로 확 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을이라서 어느 쪽으로 불었냐면은 이쪽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분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서북풍으로 분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러니까 왜 그때 쓰러진 거냐면은 딱 이제 공기 좋고 막 아내분이랑 되게 좋게 막 가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이렇게 탁 부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기분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신경적으로 그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팍 이렇게 피를 토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원인은 이렇게 됩니다. 지읍동풍. 오, 감사합니다. 만사구비 지읍동풍.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처방전이라고 하면서 써준 게 이제 그거예요. 만사구비
지흠동풍. 자,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불도록 할까요? 제갈량이 자기가 동풍을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술을 피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마술을 지금 피우는 거예요. 마술 피우면서 동풍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풍을 제가 핸드폰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막 위에 막 있죠. 그래가지고 동풍을 끝내는 올까요? 못 빌려올까요? 물론 적벽대전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동풍을 부르기는 했겠죠. 자, 물론 이게 정서로 보면은 이런 사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갈량을 신격화해서 만든 거이기는 해요. 사실은 없었어요. 정사에는 이런 동풍을 빌려오고 이런 사실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유 생각은 이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동풍을 빌려온다고 해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절대 남겨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동풍을 못 빌려온다고 하면 이거는 원래 죽일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어요. 제갈량은. 그거를 제갈량이 또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동풍을 막 이런 마술을 지금 피우면서 동풍을 오게끔 한 다음에 동풍이 확 불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막 불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제갈량이 도망을 가는 거죠. 아, 내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되자마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주가 제갈량을 죽이지 못했죠. 영리하죠. 영리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살아남았겠죠.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해서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건을 제가 요 사건은 뭐라고? 그러면 차동풍이라고 하죠. 차동풍. 그게 뭐냐? 지혜동풍. 그래서 요 키워드가 지혜동풍, 동풍을 빌리다. 그래서 제갈량이 동풍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동풍을 빌려왔죠. 그러면 진짜 만사가 다 구비된 거예요. 자, 바람도 구비됐고 불도 이제 황계가 이제 불만 지으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배와 배 사이를 이어놔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한 번에 확 붙죠. 근데 그거는 다들 이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봉추가 그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제안을 했다고 하죠. 봉추. 와룡 봉추할 때 그 봉추가 갑자기 나와서 배와 배 사이를 이으면은 마당처럼 쓸 수 있어서 싸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봉추가 의견을 냈다는 역사서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걸로. 자, 그것도 아닌 걸로. 그래서 황계군, 진짜 그날이 됐어요.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황계가 조조군을 점점 근접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자마자 바로 불을 질러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불이 활활 타올랐고 조조의 군대가 이제 막 타오르게 되면서 남은 군대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조조가 도망가는 신세가 돼요. 혹시 연한계는 아닌데요. 10초씩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드라마 보시면 더 길어요. 더 긴데 제가 엄청 짧게 이제 축소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벽제는 실제로 이렇게 불이 일어났었던 겁니다.